안녕하십니까. 데이터 통신 10장 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은 내용이 좀 길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다루고 있어서 다소 시간이 조금 많이 지속될 수도 있고 해서 예제 문제는 지난주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랜의 분류와 표준이 있고 CSMA CD 방식의 랜이 있고 토큰 제어 방식의 랜이 있고 무선 랜, 무선 개인 통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의 분류를 보면 일단 랜의 정의가 제한된 지역 내에 있는 다수의 독립된 컴퓨터 기기들로 하여금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죠. 그래서 이제 랜의 분류를 보면 토폴로지, 스타, 버스, 링, 트리형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 매체, 트위스트 페어,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매체 액세스 방식에 CSMA CD 방식하고 토큰 패싱 방식 있죠. 토큰링이나 토큰 버스. 그 다음에 이제 전송 기술에 따라서는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한 분류인데 토폴로지는 말 그대로 이제 구성 어떤 배치를 위한 건데 랜에서는 메쉬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 버스, 링, 트리 이런 식으로 네 가지를 사용합니다. 스타형 랜은 각 스테이션이 허브라는 중앙 전송 제어 장치라고 점대적 링크에 의해서 연결된 형태입니다. 장점은 고장 발견이 일단 쉽고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한 스테이션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스테이션의 증설과 이전이 용이합니다. 단점은 중앙 전송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나면 네트워크는 일단 동작이 다 불가능하죠. 설치 시에 케이블링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듭니다. 통신량이 많은 경우에 전송 지연이 발생합니다. 네트워크가 고속화됨에 따라 성능 향상을 위해 스위칭 기능을 갖는 허브를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버스형은 버스라는 공통 배선에 모든 요소가 연결됩니다. 버스 끝에는 종단 장치를 달아 신호 반사에 의해 상호 중첩을 제거합니다. 이더넷의 버스형이 있죠. 네. 장점은 케이블링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 각 스테이션의 고장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뢰성이 향상되어 있죠. 단점은 베이스밴드 전송 방식을 사용할 경우 거리에 민감하여 거리가 멀어지면 중계기가 필요합니다. 버스에 결함이 발생하면 전체 스테이션이 모두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션의 수가 증가하면 처리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네트워크의 부하가 증가하면 응답 시간이 늦어집니다. 링형 랜이 있죠. 닫힌 루프 형태로 각 스테이션이 자신의 양쪽 스테이션과 전용으로 점대점으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장점은 이제 각 스테이션에서 신호를 재생하여 다음 스테이션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잡음에 강하고 단방향 전송로로 구현할 수가 있어 광소음에 잘 부합됩니다. 단점으로는 스테이션 변경이나 추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추가가 한 스테이션이 고장나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줍니다. 트리형 랜이 있는데 스타형의 변형으로 트리에 연결된 스테이션은 중앙 전송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만 모든 장치가 중앙 전송 제어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 스타형과 비슷하며 2차 허브를 위치시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얻습니다. 하나의 1차 허브에 더 많은 스테이션을 연결하고 각 스테이션 간의 신호의 이동 거리를 증가시킵니다. 2차 허브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거나
해당 네트워크에 우선순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이런 형입니다. 전송 매체에 의한 분류인데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랜 2개 이상의 구리도선이 꼬인 UTP나 STP 케이블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가장 값싸고 쉽게 설치할 수 있고 대역폭에 제한이 많고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에 비해 잡음이 많습니다. 동축 케이블 랜인데 넓은 대역폭,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 적은 정기적 간섭. 이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사용됐으나 점차 사용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 랜은 넓은 대역폭을 가지며 전송 속도가 매우 높고 오류가 적습니다. 빛을 이용해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정기적 간섭을 받지 않으며 보안성이 우수합니다. 케이블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지만 케이블 설치 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주로 백본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공유하고 있는 전송 매체에 대한 채널 할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매체 접근이 이제 경쟁 방식하고 토큰 제어 방식, CSMA, CD, 토큰 버스 방식, 토큰링 방식, 이렇게 있죠. CSMA, CD가 스테이션이 채널의 상태를 미리 감지해 충돌을 피하는 방식이고, 토큰링 방식은 토큰이라는 짧은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낼 권리를 정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토큰 버스 방식은 토큰링 방식과 이더넷이 결합한 형태로 물리적으로는 버스 형태를 띠지만 논리적으로는 토큰링 방식을 사용하는 매체 접근 제어 방식입니다. 전송 기술에 의한 분류인데 브로드밴드 랜, 주로 분할 다중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음성을 동시에 보낼 수 있고 동축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 TV 같은 경우죠. 유사해요. 거리에는 민감하지 않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이스밴드 랜 방식인데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높은 전송률을 가지고 하나의 전송 채널을 사용하고 TDM을 주로 사용하죠. 전송 속도가 빠르나 신의 감소 현상이 심해서 거리에 민감합니다. 음성이나 화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랜의 표준인데 IEEE 80인데 이게 이제 1985년 랜의 표준화입니다. 랜의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을 규정하고 데이터 링크 계층을 LLC와 맥 두 계층으로 분류합니다. IEEE 802 모델에서는 그 아더 네트워크 로지컬 링크 컨트롤 LLC,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 맥, 그 다음에 피지컬 레이어 이렇게 이제 있는데 OSI 7 내에선 데이터 링크층에 준합니다. LLC가 이제 로지컬 링크 컨트롤인데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에러 제어하고 흐름 제어를 합니다. HDAC 프레임 구조를 사용을 하고 논리 주소, 제어 주소, 데이터로 구성합니다. 이게 맥인데 미디어 억세스 컨트롤인데 물리적인 매체와 연결 방식에 따른 제어, 공유 매체에 따른 접근 제어를 담당합니다. 종류는 이제 이더넷, CSMACD, 토큰 버스, 토큰 린 방식입니다.
CSA-CD 랜의 기본인데 버스형에 사용되는 매체 접근 방식이며 이 방식을 랜을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CSA-CD의 의미가 CS가 캐리어 센스, 회선을 사용 중에 감지한다 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MA, 멀티플 액세스, 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MA. 그 다음에 CD, 컬리전 디텍션이죠. 프레임을 전송하면서 충돌 여부를 조사합니다. 충돌 여부를. CSMA, GD. 동작 과정은 이게 스테이션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회선 상태를 점검합니다. 이제 시작하고 n이 0이면 채널 사용 중이냐? yes. 그럼 대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채널 사용 중이 아니면 프레임을 전송을 하고 충돌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합니다. 그럼 잼 신호를 전송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요 상황을 반복을 합니다. 다시 보내는. 그러다가 이제 15번 이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비선정 종료를 하고 충돌 발생 안 했다면 데이터 전송이 완료된 거죠. 이렇게. 재전송 알고리즘인데 프레임 전송 중에 충돌이 발생을 하면 정해진 최대 시도 횟수만큼 재전송을 시도합니다. 충돌이 반복되면 현재 전송 매체의 통신량이 많다는 의미니까 스테이션은 재전송할 때까지의 대기 시간을 늘려 매체의 통신량을 조절합니다. n번의 충돌이 발생했다면 0,2n-1 사이에 임의의 수를 선택해서 k 곱하기 슬롯 타임 동안 대기를 합니다. 슬롯 타임이 2 곱하기 전송 시간 플러스 여유맞이 정도 있습니다. 지속 방식인데 매체가 사용 중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 방식입니다. 그래서 non persistent 혹은 persistent 이렇게 non persistent는 회선이 사용 중이면 회선 감시를 중지하고 임의의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방식이고 persistent는 회선이 사용 중이면 회선을 계속 감시하고 P1 persistent 사용 중이면 즉시 전송 P persistent 회선이 비어있는 경우 피해 확률로 전송합니다. 다른 방법보다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최소 프레임의 크기인데 CSMA CD에서 하나의 프레임을 모두 전송하기 전에 충돌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임 전송 시간은 최대 전파 시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t 콜 델타 t만큼의 얘가 전송을 시작을 하고 tp 마이너스 델타 t의 t 시간 동안 b도 전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돌을 감지를 하면 a도 여기서 충돌을 감지하죠. 네. 그래서 이게 충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돌이 날 경우에 최소 프레임의 크기는 전송 시간의 제곱 전송률을 곱한 값이고 CSMA CD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최대 전파 지연 시간 TP는 25.6 마이크로세컨드라면 최소 프레임 전송 시간은 2 곱하기 TP 51.2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전송 속도가 10Mbps면 최소 프레임의 크기는 10Mbps 곱하기 52.2 마이크로세컨드 512비트. 실제로는 이더넷의 최소 프레임 길이는 512비트이며 이게 이제 64바이트인데 최대 길이는 2500미터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송 지연하고 전파 지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전송 지연은 트랜스미션 딜레이입니다. 제한된 채널 용량의 하나의 프레임을 완전히 송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예를 들면 회선의 속도가 100Mbps인 경우 10Mb의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0.1초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송 지연은 프레임 길이에서 전송 속도로 나눈 값입니다. 전파 지연은 전송로를 통해 전파적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보통 전파 지연 시간은 다른 지연 시간에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파 지연은 총 이동 거리를 이동 속도로 나눈 값입니다. 프레임 형식인데, 프리에임블 해가지고 프레임 동기를 위해 1과 0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SFD,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그래서 이제 10, 10, 10, 11 비트 패턴 프레임의 도착을 알립니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인데 목적지 물리 주소죠. 맥 어드레스. 소스 어드레스 발신지 물리 주소죠. 랭스 타입이 이제 데이터 PDU의 바이트 수를 나타내는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0600, 그래서 1536보다 작으면 랭스를, 크면 타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랭스는 데이터 필드의 길이고, 타입은 상위 계층 프로토콜을 규정합니다. 데이터는 16에서 1500바이트, CRC는 오류 검출을 위한 필드인데 CRC 32를 사용합니다. 목적지 주소에서 데이터 필드까지 오류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베이스 10베이스-T로 연결된 스타링 연구, 각 스테이션은 허브와 연결하는데 한 쌍의 케이블이 사용되고, 전 이중 정성이 가능하고, 충돌은 허브 내에서만 발생합니다. 허브 대신에 스위치를 이용할 경우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위치는 각 회선으로부터 수신되는 프레임을 수신 버퍼에 저장하고, 수신 주소를 참조하여 프레임을 순서대로 목적지 스테이션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CSM 및 CD 발전, 랜의 발전인데, 고속 기가비트, 10기가비트 이더넷,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따라 고속 기가비트, 그 다음에 이제 10기가비트 이더넷으로 발전합니다. 고속 이더넷은 100Mbps급이고, 기가bps 1기가 10기가bps급. 고속 이더넷과 기가bps 초기 이더넷에서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UTP나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반이중 통신의 허브나 전 이중 통신을 지원하는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고속 이더넷, 패스트 이더넷인데, 초기 이더넷의 맥 프로토콜과 프레임 형식을 사용하면서 전송 속도를 100Mbps로 높입니다. TP와 광섬유 케이블 전송 매체로 사용을 하고, 100MTX 두 쌍의 카테고리 5UTP를 사용해서 세그먼트 길이가 100m. 이게 이제 100MT4는 4쌍의 카테고리 3UTP를 사용하는 초기 기호입니다. 100MFX는 두 쌍의 다중 모드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세그먼트 길이는 반이중 링크 경우 100메가 전이중 링크인 경우 2000m입니다. 단일 모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면 세그멘트 길이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로 주어진 거죠. 기가비트 이더넷은 1기가bps 전송 속도를 제공하고 기존에 10 혹은 100메가 이더넷과 호환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환성을 유지에 변경한 사항인데 프레임 충돌을 검출하기 위해 최소 프레임 길이가 60세바이트에서 512바이트로 확장합니다. 작은 프레임을 붙여서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프레임 버스팅 기능을 제공하고 물리계층의 규격, 종류가 이제 광 케이블 100메가, 이건 1000베이스 LX죠, 장거리용. 1000베이스 XX, 단거리용. 그래서 이제 구리선 같은 경우는 1000베이스 T, 1000베이스 C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10메가 bps 이더넷 같은 경우는 기가빗 이더넷보다 10배의 전송 속도를 가집니다. IEEE 802.3.AE죠. 그래서 이제 2002년 최초 규격을 제정하고 프레임 형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 이중 모드로만 동작하고 스위치를 이용하고 반이중 CSMA CD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속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주로 백본 네트워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존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제공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영 중인 이더넷 시스템을 병가하지 않고 새로운 1기가 bps 1기가바이트이나 혹은 10기가바이트2와 연결되어 통합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10기가비트는 랜, 맨, 웬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네트워크 기술로 평가되고 있으며 40기가비트나 100기가비트 이더넷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라인 수업에서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온라인 수업이 이 장이 좀 길어서 중간에서 지금 끊으려고 하는데 그 3장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